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또는 선거와 맞춰가지고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개헌 논의나 개헌 실질적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헌은 단순히 표결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 또는 찬성을 거쳐서 통과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이 요식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개헌이 국론 분열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개헌에는 그만한 정치적, 역사적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급성. 과거의 개헌은 보통 권력 관계가 바뀔 때 개헌을 했습니다. 뭐 쿠데타를 한다든지 또는 6.29 선언 이후에 이 민주화가 대세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1987년에 지금 현행 개헌이 헌법이 만들어진 개헌된 사실은 아주 그것은 헌법 제정에 가까운 대폭적 개헌이었습니다만 그런 권력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개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도 소위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했으니까 국가의 모습을 바꾸겠다.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에 손질을 가하겠다. 그 수단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곧 민주화다. 민주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분권, 자치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앙 집권적 권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죠. 특히 안보. 그렇게 해야 동원력이 커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국가 동원력을 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 분권 이렇게 돼가지고 분권의 그 규모를 정하는 데 따라서는 이번에 스페인에서 카탈루니아처럼 거의 자치권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란다 해가지고 우리는 독립국가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또는 이 지방분권이 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의 전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 국채 변경을 향한 첫 단계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예컨대 지방 도지사가 경찰 지휘권을 갖는다든지 또는 도지사가 군사적 어떤 권한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북한 핵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동원력을 강화해가지고 체제를 지키는 힘이 약화되는 것이죠. 좋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삼국 통일을 할 때 신라가 백제를 칩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고 신라가 동원한 군대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5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백제 5천 그리고 김유신이 거느리는 5만과 대결했습니다. 10대 1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구는 백제가 고구려보다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5천 명밖에 동원하지 못했냐? 이것은 아마도 지방 분권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이 귀족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5천밖에 동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10대 1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백이 자기 가족 다 죽이고 결사대로 나왔습니다. 장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졌어요. 10대 1인데 동원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동원력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은 한 17만 명 되는데 동원령을 내리면 한 이틀 만에 한 6, 70만의 군대가 모입니다. 이 동원령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북한은 상비군은 한국군보다 거의 2배나 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노농적위대까지 포함하면 한 6, 700만 됩니다. 한국은 인구는 북한의 2배지만 동원력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한 350만 명 됩니다. 예비군을 다 합쳐서 현역 다 합치면. 따라서 지방 분권은 국가 안보상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우려하는 것은 지방 분권을 가지고 북한식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 어떻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거죠.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세운 것이 통일 방안으로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였습니다. 이 둘 다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연합은 북한도 국가고 남한도 국가니까 연합하자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의 바탕을 두고 있는 헌법 체제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헌법 제3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헌법 제3조에서 헌법 제4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당연하죠.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한다는 게 헌법 제4조인데 이건 3조에서 연유한 4조인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한국 헌법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가장 심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헌법 제3조, 4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조와 어울리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3조, 4조 그리고 10조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국가연합 통일 방안이 들어갈 소지가 없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갑니다. 그것은 공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헌법에 위험하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통일관을 갖고 있는데 분권, 지방 분권이다 했을 때 지금 그런 시급성이 없는데 지방 분권, 지방 정부, 연방이 이루어지면은 남한은 지방 정부로 됩니다. 북한도 물론 지방 정부로 되죠. 그 위에 연합 국가라는 것을 하나 덮어 씌웁니다만은 이것은 도대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은 집단과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국호 밑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동거한다는 이야기인데 강도하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적과 통일로 가기 위한 북한의 전략 전술이 낮은 단계 연방제고 그것을 김대중 정권이 6.15 선언에 받아들인 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갈등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것을 더 심화시키는 분권형 개헌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헌법 어디에다가 6.15 선언을 존중하며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헌법과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 현실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도 가능한 국가연합제 통일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헌법에서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조항이 뭐냐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간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국가로 볼 수가 없다. 반국가 단체다. 그러면은 우리가 1조에서 선언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전쟁하지 않고 북한 지역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북한 사람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가 지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것은 뭐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그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1조, 3조, 4조, 10조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어느 하나에 손을 대면은 이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 10조는 개정 불가사항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논의 과정을 주시해야 됩니다. 헌법 논의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그것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면은 탄핵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이 반역죄를 하면은 그것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이처럼 헌법이 가장 무서운 힘인 것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므로써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전체가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6.15 선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헌법 체제는 1층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서 있는 2층, 3층, 4층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말이죠. 1층만 번들어하게 하면 됩니까? 지하실이 물이 새고 지하에 무슨 온물이 차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지하 구조부터 1층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1조, 3조, 4조, 10조인 것입니다. 통탄할 것은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만든 6.15 선언.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1조가 뭡니까?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한다.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 민족끼리 민족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죠. 어떻게 우리 민족 반역자하고 손을 잡고 통일할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적 남침 전쟁을 저지른 자들인데 그리고 민족 말살의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집단과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제2조. 남북은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것은 완전한 사기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점이 없어요.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시절에 만든 건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을 지향하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서울역에서 똑같이 출발하지만은 열차 하나는
평양으로 갑니다. 다른 열차는 남쪽으로 가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타자 했을 때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타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속임수입니다. 6.15선은 2항, 1항. 이게 헌법 위반이고 사실에 반하는 것인데 그 뒤 우파 정권 9년 동안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다시 좌파가 집권함으로써 이 6.15 선언을 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번 개헌의 목표가 아닌지를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